네, 안녕하세요. 비더스 퀄리티 학술고민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용주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라고 하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쓴 책들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책은 앵무새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기준으로 한국 사람이 잘 알지 못하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이미 나온 지 10여 년이 넘었고 제가 아직 개정본을 내지 않다 보니 앵무새와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하고 복잡한 최신 질문들 답변 드리는데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더스 퀄리티와 협업하여서 앵무새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문답 형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 중에서 같이 키울 수 있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합사가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렵다면 정말 어렵고 쉽다면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굳이 같이 키우려고 하세요? 잘 모르던데. 그냥 한 가지 종을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십니까? 또는 한 가지 종을 두세 마리 키우시면 안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똑똑한 질문에 바보 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는 같은 앵무새라고 통칭하지만 그 앵무새는 종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적게는 350여 종, 많게는 400여 종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앵무새는 호주의 반건조 사막지대에 삽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왕관앵무,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 패러킷 같은 친구들이죠. 코카투도 일부 그런 곳에 삽니다. 어떤 종은 열대 우림에 삽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비가 내리고 과일을 주로 먹습니다. 어떤 종은 저기 태평양에 있는 군도에 사는데 거기서는 꽃과 그 꽃의 꿀을 먹습니다. 어떤 종은 파타고니안 코뉴어가 아마 대표적일 텐데 티에라 델 푸에라고 불리는 아주 추운 남미 최남단 지역에서 삽니다. 눈도 많이 옵니다. 앵무새가 열대지방에 산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누군가가 꽃을 먹는 로리캣과 저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파타고니안 코뉴어, 그리고 반건조 지역에서 주로 곡식에 또는 식물의 씨앗을 먹는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 패러킷을 동시에 키운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종의 새가 원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까요? 또는 환경적인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먹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거저거 다 잘 먹는다. 하나의 종은 포르푸스, 즉 퍼시픽 패럴렛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상 한국에서는 유리앵무라고 알려져 있죠. 또 하나의 종은 체구가 3kg에 달하는 케아입니다. 이 두 가지 종을 같이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마치 포르푸스는 체중이 35g 정도에 불과합니다. 케아는 3kg, 몸무게가 10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키가 한 40m쯤 되는 몸무게가 10톤 정도 나가는 거인이랑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을까요? 코카투 같은 경우에, 메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번식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컷이 암컷을 물어 죽이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체구가 같은 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체구가 1.2배, 1.5배 더 나아서 2배, 3배씩 나는 종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무새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고 하면 체구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요구량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성장하는데 같이 자라는데 비교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구가 크게 차이나거나 또는 영양학적 요구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같이 키우는 것은 어렵거나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분과 넥타를 먹는 로리킷에게 메커우처럼 기름진 먹이를 먹으라고 하면
소화를 시킬 수 없을 뿐더러 네, 죽게 됩니다.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클레터스에게 호주계 그레스페러캣처럼 곡류 중심의, 물론 싹틔운 곡물이어야 합니다만 곡류 중심의 먹이를 먹으라고 하면 이클레터스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종과 저 종을 같이 키워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꼭 같이 키우고 싶다면 서로 다른 종을 비교적 유사한 종을 키우시면 됩니다. 속이 같거나, 이를테면 아마존 속에 속해 있는, 즉 아마조나스죠. 아마조나 속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종들이 비슷한 영양학적 요구량을 갖고 있습니다. 매커우 중에서도 작은 매커우나 중형 매커우들, 네, 각각의 덩어리별로 아라다. 그럼 아라 속에 속해 있는 종들은 대부분 비슷한 영양학적 요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지역도 심지어 유사합니다. 그런 곳이라면 큰 문제, 그런 곳에서 왔거나 그런 먹이를 갖고 있다면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 한 녀석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한참 지나서 새로운 녀석이 들어온 것만큼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왜? 먼저 들어온 녀석이 선주권을 주장할 것이고 새로 들어온 녀석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앵무새를 같이 키울 수 있냐고요? 모든 앵무새를 여러분이 다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앵무새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앵무새를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앵무새를 키우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똑똑한 질문에 대한 바보 같은 대답. 비즈니스 퀄리티 학술 고문 이장 서울대 수의과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